자, 이 기자. 주민센터에서 벌어진 이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죠. 네, 일단 지난해 11월 23일 오후였는데요. 한 60대 남성이 정장 차림으로 이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민센터 1층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그 기름을 손에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기름을 자신의 몸 여기저기에 뿌렸다는데요. 이 때문에 깜짝 놀란 시민들이랑 직원들이 황급히 몸을 피하는 사이에 저렇게 휴대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켠 채로 공무원한테 불 지르겠다, 분신하겠다라면서 협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온몸에 기름을 뿌려놓은 상태라서 불이 정말 살짝만 닿기만 해도 이게 확 이렇게 근데 이게 단순히 겁만 주려던 행동이었습니까? 아니 진짜 뭐 지를 생각이었습니까? 지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신고가 됐기 때문에 경찰관이 출동해가지고 말렸죠.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온몸에 뿌린 기름에다가 휴대용 라이터를 부시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부신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마침 다행히 주민센터 직원이 소화기를 확 뿌렸습니다. 보다시피 뿌리는 상황에 경찰이 달려가도 제압을 했습니다. 제압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뭐 불이 번지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주민센터가 난리가 났죠. 뭐 저 먼지가 나고 저렇게 소화기 가루 뿌리고 사람들이 놀랐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불이 안 붙었기 때문에 다른 피해가 없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자, 저 좀 잡아주십시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 남성은 라이터 불을 이렇게 점화를 시킨 상태에서 공무원한테 뭔가를 얘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평생 악몽 겪어라.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지금 라이터를 켜면서 몸에는 기름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불 지르겠다, 나 분신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는데 마지막 무렵에 불을 들면서 했던 말이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너희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고통받을 것 아니냐라고 악몽, 트라우마를 남기겠다라고 하면서 분신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이 소화기로 끄긴 껐는데 마지막에 했던 게 평생 고통받으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소장님 이게 무슨 어떻게 된 영문이에요, 이게? 네, 제가 뭐 뒤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 분신을 할 생각은 있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우울증 증상 외에 반사회적인 성향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괴롭히고 남의 권리나 이런 걸 침해하고 남에게 공격성을 투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원래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들은 자신의 안전에도 큰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고 남의 안전도 마구마구 침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을 응대한 사람들이 다 일을 시작한 지 2, 3년 이내에 신규 직원들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놀라고 트라우마가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트라우마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진짜로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누군가를 나 혼자 당하고 나 혼자 억울하게 살 수는 없다. 나 혼자 억울하게 죽을 수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 현장에 있던 분들, 이 직원들 다 심리 상담 프로그램 지금 이제 받겠다고 했는데 이제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그 분신을 목격했다면 정말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죠. 아니 이게 지난해 11월에 벌어진 일인데 하시잖아요. 지난해 7월 대구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방화 사건 나서 7명이 사망했던 그런 정말 참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얼마 안 지나서 이 짓을 했으니 이게 충격을 안 받으셨겠냐고요. 거기 계셨던 분들이. 자, 이 60대 남성 대체 왜 자기 몸에 불을 붙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짓을 했던 걸까요? 사건 발생했던 그 해당 동장님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줄어든 건 아니고 그분이 혼자 사는 분 형편에 맞게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게 다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한테 흡족하지 않은 거죠. 본인은 옛날에 풍족하게 살던 시절에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핸드폰도 좀 고급을 쓰고 한 달에 핸드폰비만 해도 많이 나갈 정도로 양복도 입고 다니고 좀 자존심이 있는 분이었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평소 본인이 받는 지원금이 이거 좀 부족하다. 나 옛날에 잘 나갔는데 너 이거 좀 뭐하는 약간 뭐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에 따르면요. 일단 이 남성은 과거에 절도죄로 1년 6개월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지난 2021년에 출소한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기초수급자로 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본인이 받던 이 수급이 뭔가 흡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탓에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라면서 이전에도 전화로 여러 차례 욕을 쏟아낸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이 체격도 큰데다가 본인 말에 의하면 조폭 생활도 했다고 하고 또 과격한 행동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위협을 느끼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남성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는 참여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남성이 왜 제도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해주지 않았냐라면서 불친절하게 느꼈다, 설명을 안 해준다라면서 격분해서 저런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불친절하게 느껴졌다라는 이유인데, 소장님, 뭐 저 남성의 행동, 그러니까 네. 물론 이 공무원들이 뭐 불친절하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모두 다 분신소동을 벌이지는 않잖아요. 아니, 그럼요. 공무원들께서 뭐 때로는 좀 바쁘시니까 좀 차갑게 대하실 수도 있고 우리 다 이제 그런 거 좀 당해보면서 좀 더 친절하게 얘기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느낌이 받을 때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통 때도 부녀회에서 이렇게 반찬 봉사해가지고 가지고 가면 이제 어른들께서 정말 고맙다,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이거 가져왔냐, 이것만 가져왔냐, 요만큼 가져왔냐, 맛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항상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그 전에도 뭐 양복을 입고 다니면서 뭐 자존심이 상하셨을 수도 있고 뭐 절망감을, 사회적 좌절에 대한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양복도 입고 다니시고 인정받고 싶고 나는 뭐 조폭 생활도 한 뭐 강한 사람이다 이런 걸 드러내고 싶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뭐 절도도 했었고 사회에 반하는 행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분의 이야기가 다 설득이 전혀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우울증 치료는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해 준다거나 그러지 않고 상당히 충동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안전을 침해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자, 이 범죄는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갖고 공무를 방해하면서 했던 부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본인이 불 지르는데 불은 못 질렀어요. 방하는 예비죄도 처벌이 돼요. 범행 동구 미리 준비해서 공무 방해하면서 다수 사람이 있는 곳 가서 방화를 예비했다.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죄가 성립하거든요. 근데 이 주민센터 공무원들 상당한 정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고요. 징역 1년 6개월을 또다시 법원은 선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